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꼭대기층 작은 원룸 하나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창틀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여름이면 지붕에 닿은 햇볕이 방안을 찌르는 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닥의 장판은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방 한 칸에는 엄마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11살 윤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처럼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찌개 데워 먹어. 숙제 꼭 하고 10시에 꼭 자. 사랑해 우리 아들. 윤우는 메모를 손에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오겠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김미경의 하루는 17시간 전쟁이었습니다. 동틀 무렵이면 동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를, 오후에는 시장 골목에서 채소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는 편의점 카운터에 섰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윤우와 영화를 보러 가는 날만 그녀의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김미경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굳은 살이 손가락 마디마다 자리 잡았고 표백제와 세제에 닿아 피부는 항상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그저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힘들지 않아. 우리 윤우만 잘하면 돼. 늦은 밤 귀가한 그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가끔 새벽녘, 윤우가 잠든 후에야 그녀는 무릎 통증으로 앓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39도의 고열이 오른 날에도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해열제 몇 알 사서 꾹 참고 또 일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는데 나 의사 썼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윤우는 어느 날 학교 후 엄마를 기다리다 새벽에 들어온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미경의 유일한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내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 꼭 의사로 만들겠다. 미경의 하루 일과는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윤우의 학원비를 위해 기존 일에 더해 밤에는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24시간을 꼬박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잠깐씩 화장실에서 또는 청소 도구함 앞에서 10분씩 서서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등 했어. 중학생이 된 윤우가 주말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 엄마에게 시험지를 들고 와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면 미경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그럼 오늘은 치킨 먹자. 한 달에 한 번 이상 치킨을 사 먹을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날만큼은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런 날 미경은 편의점 야간 근무 전 짧은 시간 아들과 마주 앉아 치킨을 먹으며 행복을 씹어 삼켰습니다. 윤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공부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 새 신발, 최신 게임기를 자랑해도 엄마가 사준 낡은 가방 하나로 버텼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려고 학교 급식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사줄게. 엄마는 그때 쉬어. 그래, 엄마는 윤우만 믿어.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밤이면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미혼모로서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김미경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빠도 없는 애가 공부만 하면 뭐해? 결국 꼴이 뻔하지. 학부모 모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미혼모 주제에 애를 대학이나 보내겠어? 현실을 알아야지. 이웃 아주머니들의 말이 가끔 윤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신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상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월세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아들의 환경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폭염이 내리쬐는 날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동네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를 열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옷은 비로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오직 윤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밥 싸? 등교 준비를 하는 윤우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미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점심값 아끼려면 엄마가 김밥 좀 더 팔아야지. 그녀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팔면서도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때론 취객들에게 욕설을 듣기도 했고 몰상식한 손님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일부러 모든 김밥을 바닥에 던지며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윤우를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처럼 참고 살면 언젠가는 행복이 올 거야. 그녀는 매일 밤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도 의사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했을 때도 그녀는 윤우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 희생의 끝에는 빛이 있을 거라고, 아들이 의사가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윤우의 수능 시험날, 미경은 처음으로 모든 일을 쉬고 아들을 시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응원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등을 두드리는 그녀의 눈에는 18년간의 고단한 세월이 응축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은 한파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의 작은 원룸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수능 결과 발표일.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윤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갓지은밥, 윤우의 입맛에 맞게 간을 한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윤우야, 일어났니? 아침 먹고 결과 확인하자. 미경의 손은 떨렸습니다. 18년간의 모든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은 윤우는 긴장한 얼굴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경은 아들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윤우가 자신의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윤우 수석 합격.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1등으로 붙었어. 김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8년간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윤우,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김미경은 아들의 품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말던 손, 밤늦게까지 편의점에 서 있던 발, 쉬지 못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던 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쉬어야 해요. 내가 다 할게요. 약속해요. 윤우의 말에 미경은 더욱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비로소 행복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경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서울대 의대 장학금 소식을 들은 후 그녀는 마침내 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작은 분식점을 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우네라는 이름의 조그만 가게.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뛰어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우야, 오늘 첫 장사 시작하는 날인데 와서 응원해주면 안 될까? 입학을 앞둔 윤우는 어머니의 가게 오픈 첫날 직접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김밥을 나르며 그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김밥은 금세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윤우를 위해 만들던 특별한 참치김밥은 많은 손님들이 찾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 서울대 의대 갔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의 축하에 미경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함께 행복할 날만 남았습니다. 작은 음식점도 오픈하며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윤우가 대학교 1학년 첫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새벽부터 가게 준비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미경은 여느 때와 같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식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로로 몸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계속 일만 하다가 결국 그날 오후 가게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대학에서 실습 중이던 윤우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윤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CT 결과 이미 몸 곳곳에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병원에 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윤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날, 허리를 펴지 못하던 날, 기침이 멈추지 않던 날.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괜찮다고, 조금만 쉬면 나아진다 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겨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미경은 희미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윤우,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잖아. 이제 그 꿈을 이뤘는데. 윤우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쥐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된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미경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의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우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키울 수 있어서. 내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아들과 함께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볼게. 그렇게 김미경은 19해를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윤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미경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19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한 어머니의 인생이 아들의 성공을 본 직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윤우의 대학 교수와 친구들까지. 그들 모두 김미경이라는 여인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 깊은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윤우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엄마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울게요. 그리고 엄마가 못 보신 제 의사 가운 입는 모습,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윤우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이제 윤우의 삶을 통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15층 병원장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공간은 강민혁 원장의 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가득한 의학 서적들, 그리고 국내외 명예로운 상패들이 그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손은 마술사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정교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도 성공시켰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천재 의사로 명성을 쌓았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서울대병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년 퇴임식 참석자 명단과 내일 있을 신임 레지던트 평가회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자 강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신임 레지던트들 중에 특별히 우수한 인재가 있나? 네, 올해 입사한 강윤우 레지던트입니다.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했고 초기 평가도 상위권입니다. 강민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병원에서 이름 하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 교수 정년 퇴임식에는 내가 참석할 예정이네. 다른 일정은 조정해주게. 그날 저녁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정년 퇴임식. 강민혁은 의례적인 참석을 위해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교수들과 레지던트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강민혁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은 레지던트 대표 강윤우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젊은 의사를 본 순간 강민혁의 심장이 묘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의사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 교수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윤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혁은 그의 말투와 제스처에서도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가 미소 지을 때 나타나는 입가의 주름은 이상하군. 저 레지던트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강민혁은 자신의 감정을 단단히 통제하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병원장으로서 축사를 전한 후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 레지던트, 행사장을 빠져나가던 윤우를 강민혁이 불러 세웠습니다. 네, 원장님. 윤우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발표가 인상적이었네. 내일 오전 10시에 내 진료실로 와주게. 특별 케이스를 함께 살펴보고 싶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꼭 가겠습니다. 윤우는 놀란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레지던트를 부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민혁은 그날 밤 병원장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젊은 의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름, 강윤우.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지만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우는 정확히 10시에 병원장실을 찾았습니다. 들어오게. 강민혁은 윤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사무실에서 보니 더욱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병동을 함께 돌며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하네. 지금 바로 가지. 두 사람은 나란히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혁은 표면적으로는 윤우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가까이에서 이 젊은 의사를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병동에서 여러 환자들을 살핀 후 그들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표준 맹장염 증상과는 다른데 강 레지던트
어떻게 생각하나? 윤우는 환자를 면밀히 살펴본 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단순 맹장염이 아닌 복막염으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복부의 통증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환자의 맥박이 빠르며 체온도 높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자네가 직접 처치해 보게. 윤우는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모든 절차는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강민혁은 윤우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방금 내가 한 수술 다시 설명해봐. 윤우가 수술 과정을 설명하자 강민혁은 그를 단번에 압박했습니다. 매뉴얼을 따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짜 의사는 매 순간 환자의 상태를 보고 대응할 줄 알아야 해. 윤우는 강민혁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강민혁은 윤우의 대답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판단, 논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환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 그날 하루 종일 강민혁은 윤우를 혹독하게 테스트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함께 살펴보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우는 강민혁의 기대 이상으로 잘 대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저녁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강민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우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대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유감이군. 그럼 아버지는? 윤우는 잠시 망설이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강민혁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혹시? 김미경입니다. 그 순간 강민혁의 세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김미경. 20년도 더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위해 떠나며 뒤로 한 연인. 임신 사실을 알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던 그녀.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윤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날 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김미경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오늘 만난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젊은 의사의 얼굴. 사진을 바라보며 강민혁의 기억은 25해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의대본과 3학년. 그가 처음 김미경을 만났던 그날. 비 내리는 대학병원 구내식당. 그날따라 환자가 많아 점심시간이 늦어진 강민혁은 혼자 남은 테이블에 앉아 대충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간호학과 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김미경은 간호대 3학년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구내식당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몇 번의 우연한 만남 끝에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강민혁이 만난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강원도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로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아 간호대에 진학했고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어느 봄날 한강변을 걷던 그들. 미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시골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픈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미경의 순수함이 강민혁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의학에 대한 열정을 미경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늘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혁 씨는 정말 대단한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강민혁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3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2달 앞두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민혁 씨, 저 임신했어요. 한남동의 작은 카페에서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혁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아이가 생긴다면 그의 미국 연수 계획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경력을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지금은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야.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그때 우리 제대로 가정을 꾸리자. 강민혁의 말에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우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최선이야. 내가 돌아오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제 아이니까요. 둘 사이에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며칠간의 말다툼과 설득 끝에 강민혁은 결국 미경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만난 날 서울역 카페. 민혁 씨, 나는 이 아이를 지키겠어요. 미경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세요. 걱정 마세요. 아이에게 당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후에 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강민혁의 연수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사이 그는 미경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귀국 후에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서울에서의 흔적을 지운 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혁은 자신의 경력과 성공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외과 전문의로서 이름을 날리고 학회장을 지내고 마침내 서울대 병원 원장의 자리에 오르는 동안 그는 과거의 아픔과 후회를 의학이라는 칼로 도려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면 가끔 그는 자신이 포기한 가정, 버린 여인과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민혁은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면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지 못했을 거야. 그것이 그가 25년간 자신에게 해온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우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모든 변명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자신의 병원에, 그것도 의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혁은 사진첩을 덮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우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의학적 판단까지 모두 젊은 시절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즉시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강윤우 레지던트의 개인 기록을 모두 가져오게. 지금 당장.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곧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강민혁은 밤새도록 윤우의 기록을 살폈습니다.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의대 성적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은 그가 미국으로 떠난 지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김미경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과 발견이 늦어진 말기암. 그녀는 평생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강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환자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민혁은 그날 밤 윤우의 기록을 꼼꼼히 살핀 후 자신의 아들을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곁에 있는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내 윤우의 일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수술에 윤우가 참관하게 되었고, 최신 의료장비 교육에도 항상 윤우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윤우의 경력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우는 처음으로 복잡한 뇌 수술에 펠로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에게는 너무 큰 기회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강민혁 원장이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참관하고 싶어서 왔네. 계속 진행하게. 윤우는 긴장했지만 강민혁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슬쩍 조언을 건넸습니다. 수술 부위의 왼쪽을 자세히 살펴보게. 출혈 지점이 보이지 않나? 윤우는 그 조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강민혁은 윤우가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슬쩍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의술을 가르쳐주고 윤우가 실수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감싸주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윤우를 향한 험담이 들리면 은밀히 그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강 레지던트가 그 정도 실수했다고?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큰 실수도 했네. 젊은 의사들이 경험을 쌓는 과정이야. 강민혁의 한마디에
윤우를 향한 비판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혁은 윤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내 개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새로운 수술기법 연구인데 자네의 참신한 관점이 필요해. 그것은 병원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윤우는 의아했지만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강민혁과 윤우는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의학적인 대화만 나눴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그분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자네 같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 것을.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혁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 강민혁과 윤우의 연구는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수술 기법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강민혁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병원 이사회 회의에서 강민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 의사는 강윤우다. 회의실 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병원의 미래를 이끌 의사다. 그를 외과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향후 내 후임자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경력이 짧은 레지던트를 이렇게 빠르게 승진시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더 연륜 있는 의사들이 많은데.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강민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의사들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환자를 향한 진심이 있다. 내 판단을 믿어주기 바란다. 결국 이사회는 강민혁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윤우는 외과 과장으로 전격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즉시 강민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민혁은 묵묵히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우야,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강민혁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와 김미경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알고 있나? 윤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강민혁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윤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믿을 수 없음, 배신감, 분노,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까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민혁은 자신과 미경의 과거,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윤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말을 마친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윤우의 눈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나는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면서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원장님은 어디 계셨죠? 윤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원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머니가 밤새 일하고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결국 과로로 쓰러지셨을 때 원장님은 어디에 계셨냐고요? 윤우의 외침에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후회하고 있었고 이제라도 윤우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지만 윤우의 상처를 쉽게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윤우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강민혁은 그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우는 강민혁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치게 되면 공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강민혁이 보내는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고 사무실로 초대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윤우의 경력을 지원했고 멀리서나마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윤우의 사무실 문 앞에는 커피 한 잔과 그날의 중요한 의학 논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둔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윤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병원 옥상 윤우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홀로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미경이 윤우의 의대 입학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밤하늘 아래 윤우는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던 것. 살랑거리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윤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부정할 수도 없어. 서로 닮은 점이 너무 많아. 손 모양, 말투, 심지어 의학적 판단까지. 그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발소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강민혁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강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권위 있는 톤이 아닌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내 엄마를 평생 사랑했고 후회하며 살았다. 윤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병원 신분증을 꺼내 윤우에게 건넸습니다. 20년도 더 된 신분증에는 젊은 강민혁의 사진과 함께 뒷면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에게
언제나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돌아올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미경. 내가 미국에 떠나기 전날 내 엄마가 준 신분증이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윤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내 엄마는 강인한 사람이었어. 나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았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너를 훌륭하게 키웠어. 강민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도, 그저 선배 의사로서라도. 윤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생을 기억했고, 동시에 홀로 자라온 세월 동안 늘 빈자리로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강민혁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우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가 돌아서서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윤우가 불렀습니다. 강 원장님? 아니,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민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윤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씩 따스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함께 점심 먹을까요?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강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우와 강민혁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을 함께 했고, 그때마다 강민혁은 김미경과의 추억, 윤우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엄마는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 마치 내가 웃을 때처럼. 이야기를 나눌수록 윤우는 어머니가 왜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은 아들에게 원망보다는 사랑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우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민혁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만 만났지만 점차 병원 밖에서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우는 강민혁을 어머니의 묘소로 데려갔습니다. 강민혁은 김미경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윤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있던 무언의 벽이 조금 더 허물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울대병원 외과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우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정식 외과 의사로 임명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윤우는 병원에서 받은 새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흰색 가운의 왼쪽 가슴팍에는 강윤우 외과 전문의 라고 적힌 이름표가 빛났습니다. 윤우는 새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의사 됐어. 잘했지? 그는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권위 있는 원장의 모습이 아닌 아들의 큰 날을 축하하러 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 다 됐나? 네, 아버지. 강민혁은 윤우의 가운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너의 날이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임명식이 끝나고 강민혁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윤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은 훌륭한 의사를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제야 내가 내 아들을 찾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강민혁은 윤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부자로서 서로를 껴안은 순간이었습니다. 윤우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강민혁은 고개를 들어 천장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지금 가장 환한 별이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결의와 열정,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인 윤우를 통해 그녀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우는 자신의 새 진료실에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기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게요. 두 분이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윤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한 의사로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아들로서의 여정이었습니다.